오늘 결정문이 이렇게 법원에서 왔습니다. 이게 몰수 보존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금 결정이 왔고, 이 몰수 보존 결정은 기본적으로 이상은 회장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요 사건의 이 결정문에 대해서 제3채무자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로서 이것이 송달된 것이고, 결국 이 몰수 보존을 통해서 결국은 피해자에게 재산을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죄명은 사기 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경 사기, 방파법 위반, 유사수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도 처음에 생각했던 거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법인 줄 알았더니 적용 법조가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이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 규정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익숙지 않을 것 같은데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인데, 이것은 국제연합 부패 방지 협약, 그 다음에 국제협약을 통해서 부패 재산의 몰수, 추징, 환수에 관한 특례, 그래서 부패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 척결, 그 다음에 청렴한 국제사회 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재산이 해외로 빠져나가 있는 재산도 있습니다. 또 얼마가 나가 있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국제 협약, 그 범죄 마약류에 준하는 그런 협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단 몰수 보존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부패 재산이 뭐냐 보랬더니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을 하여금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 부패 재산이라는 건 범죄 수익,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범죄 수익이란 부패 범죄의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그 자체, 그 행위로서 보수로 얻은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그것이 다시 파생돼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범죄가 피해 재산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보유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데, 어떤 죄냐? 바로 특경 사기, 그 다음에 여러분 유사수신, 그 다음에 방판법에 따른 기망해서 범행한 경우, 그 다음에 특경 횡령 배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몰수의 근거는 제3조인데 부패 자산은 몰수한다인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 추징한다. 왜 마약을 얘기하나 봤더니 이게 몰수 추징 국제 공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약류가 가장 국제 공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금융범죄 수사대에서 이것을 한 개인의 작은 사건을 본 것이 아니라 국제 범죄로까지 가서 이것을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피해자들의 재산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불법 거래에 대한 방제 특례법이 뭐냐면,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그 다음에 권리 이전할 때는 등기 등은 검사가 촉탁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의미 있는 게 국제 외국 사건과 할 때는 국제 공조에 대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파법뿐만 아니라 19년까지 사기가 일단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수신으로서 약 3조 1,304억을 일단은 보존을 했고, 그 다음에 방판법으로 3조 1,30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판법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상은 회장에 대해서 방판법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실물 데이터가 있고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방판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이게 실물 거래 부분이 작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3조로 늘어 있습니다. 1조 2천억에서 3조 1,300억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안이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상은 회장이 이렇게 무죄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문은 그 이상은, 그 다음에 몰수 대상 범죄의 명의자, 이거는 예를 들면
슈스템, 그다음에 도흥, H&A 뭐 여러 법인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심, 양도, 질권 설정, 일체의 처분 행위는 안 된다. 다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다음에 제3채무자, 그러니까 저를 신탁을 하는 사람을 저를 제3채무자라고 하는데, 제3처 저는 이상은 회장 또는 슈스템, 코리아, 영농법인, 그다음에 도흥, 여기에 대해서 채권을 지급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제가 이상은 회장에게 신탁을 해지해서 돌려줄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상은 회장은 반대로 저보고 달라고 청구해서도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FS 쪽에서 뭐 재산을 압류를 한다, 신탁을 해지를 한다, 신탁을 취소한다, 이미 다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신탁에 대해서 온전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상 회장이 모든 은행에 있는 모든 계좌는 예수금, 이자금 모든 것 금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악양, 용인, 언남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도 처분을 금지시켰습니다. 지금 이상훈 회장과 도흥이라든가 여기서는 매매, 증여, 담보 설정,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죠. 신탁을 취소한다, 반환 청구를 한다, 또 신탁이 효력이 없다, 뭐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이 결정으로서 그 같은 많은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가 찍어질 것 같습니다.